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은퇴자를 위해서 가장 저렴한 주가 어느 주이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는 어느 주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내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심지어 일부 지역은 아직도 5불 15전대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18불 75전,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미국입니다. 자, 똑같은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 50개 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최저임금이 5불, 어느 지역은 19불 가까이 이렇게 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물가도 다 다르죠. 예. 물론 미국 내셔널와이드로 뭐 자동차 값이라든가 뭐 음료수 값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비슷하겠지만 제일 큰 거 뭐 주택 가격, 세금 이런 것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아주 많다면 미국 내 어디 사시든 간에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의료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 뭐 이런 걸 뽑았을 때 1위였던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하와이 가서 사시면 별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근데 현실은 또 뭐냐? 우리의 돈이 좀 한정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그냥 눌러 사시면 진짜 이 여생을 갖다가 건강하고 오래 사신 것도 중요하지만 암만 돈이 없다 하더라도 품위 유지는 필요하잖아요. 예. 너무 돈에 쪼달려서 사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같은 돈을 들고 이 주에 이사를 가면 내가 또 노후에 편안하게 있는 돈만 갖고도 별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점이 뭐냐? 미국 내에서 은퇴를 하고 어느 주에 살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평균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각종 연구 결과, 리서치, 숫자의 기준에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이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땐 여기 사는 게 좋고 나이 들어서는 여기 살는 게 좋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왔는데 굳이 미국에서 나는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뼈를 묻어야 되겠어. 나는 뭐 뉴욕이면 뉴욕에 뼈를 묻어야 되겠어.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까지 오실 정도로 용기가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에 가셔도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좀 냉정한 얘기로 어느 주가 은퇴하기 좋고 어느 주가 또 은퇴하기 나쁜가, 그리고 또 한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주는 괜찮고, 왜냐하면 은퇴하기 좋은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한국 분들이 안 사시는 주도 있어요. 거의 안 사시는 주. 여긴 가면 한국 분들이 살기 힘들어요. 뭐 돈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야, 한국 분들 만날 분도 없고 한국 음식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한국 거 뭐 살라고 하도 힘들고, 그러면 또 외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예전같지 않아요. 예전같이 이 시니어 분들한테 돈을 펑펑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돼가고 있어요. 미국도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자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한국도 그게 뭐 문제라고 하고 걱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미국, 선진국들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2035년이면 지금 여러분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SSA. 미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세금을 내갖고 40 세금 크레딧을 받으면 여러분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연금이 80%만 지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불 받을 거면 800불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3000불 받을 거면 8324 2400불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돈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SSA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니어 분들이 미국 내 시니어 분들 중에서 87.8%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10명 중에 9명은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에서 이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 돈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년 후에요. 12년 후면 뭐 저도 은퇴할 나이인데 저부터 걱정이에요. 저부터 당장 혜택을 뭐 한 20%더 삭감돼서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제고, 인플레이션 요즘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물가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죠. 이 인플레이션만큼 이 사회보장제도 SSA가 주는 게 혜택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걱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저축률이에요. 미국 시니어 분들 중 4명 중 1명은 퇴직 저축이 없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지금도 받는 돈, 뭐 맥시멈 받아봤자 부부가 한 4,000불 받아봤자 그걸로 생활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하물며 저축이 없다. 그러면 더더욱 힘들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돈을 그때 가서 뭐 벌면 되잖냐. 연세가 들면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돈 많이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돈을 덜 써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 동네에서 렌트비를 이만큼 받고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뭐 캘리포니아 갤런당 6불씩 기름값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절약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미국 내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주, 예, 물가가 싸고 은퇴한 분들한테 혜택이 많은 주, 이러한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했던 방송도 잘 보세요. 거기서는 우리가 의료 혜택 받는 거, 그다음에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교차점이 되는 거, 이거를 오늘 방송 맨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중간에 끊고 건너뛰면 이 뒷이야기를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뒷이야기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노인들의 은퇴를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이 수치를 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비용. 이게 뭐냐면 뭐 메디케어, 뭐 헬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비. 그다음에 은퇴 소득, 그다음에 또 세금, 노인들한테 차지하는 세금, 그다음에 또 노인 빈곤율, 여러 가지를 갖다 다 조합해서 8가지의 지표를 갖다가 다 종합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내에서 어르신분들이 은퇴해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주로 미국 내에서 산맥을 끼고 있는 주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운틴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편적으로 이제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많이 꼽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곳은 와이오밍, 유타, 몬태나, 아이다호, 콜로라도, 뉴멕시코. 뭐 이런 주들이 한 상위 10개 주 안에 뽑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그나마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딜까요? 예,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 예,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여기 세 지역을 다 합치면 한 4만 8천 명 이상이 사신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자, 제가 얼마 전에 덴버를 가봤잖아요. 예, 진짜 많이 발전됐습니다. 자, 그 외의 주는 이제 한국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인구도 적고 와이오밍, 유타, 몬타나 이런 데는 한국 분들 사시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아이다호는 좀 있고요. 뉴멕시코에도 비즈니스 때문에 조금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콜로라도. 예, 그나마 미국 내에서 은퇴자들이 저렴하게 살기 좋은 동네 중에 꼽히는 데 중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신 지역은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10개 주 중에서 6개 주는 생활비가 미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대신 메디케어가 되게 싸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이 되게 싸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게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뭐 물가만 싸다고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는 꽤 한몫을 하고 있죠. 렌트비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니어분들한테 가장 저렴한 10개 주 중에서 7개가 동부 해안 쪽에 좀 인접해 있고요. 나머지 3개는 하와이, 텍사스,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텍사스도 포함되어 있고 하와이도 포함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수치로 1위서부터 51위, 왜냐하면 워싱턴 DC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와이오밍주가 최고 낮다고 하는데 와이오밍에 한국 분들 많이 사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30% 미만만 주택에 부으면 주택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렌트든 뭐 집을 사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이 들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소득, 그다음에 판매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 기름값, 예, 전반적으로 싼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 아이다호, 콜로라도, 델라웨어, 테네시 이 지역들이 이런 세금들이 싸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또 콜로라도 껴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예, 한국 분들이 시니어분들 예, 콜로라도에 계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콜로라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 혜택이라든가 평균 수명도 중간치는 하는 동네예요. 예, 제가 어제 올렸던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쁘지는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위서부터 51위 쭉 나열해 드릴게요. 50개 주 플러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포함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1위는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주, 저렴하게 살기 좋은 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돈이 안 들어간 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비용 별로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저축이 별로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1위가 와이오밍, 2위 유타, 몬타나, 아이다호, 버지니아. 예, 버지니아도 한분들 많이 사시죠? 예, 뭐 워싱턴 DC 인근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6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콜로라도 한분들 많이 사시죠? 뉴멕시코,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그다음에 아칸사스, 조지아, 노스다코타, 워싱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애리조나 17위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가난한 주가 있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 아칸사스 이런 데는 좀 가난한 주입니다. 그냥 동네가 못 살아서 그냥 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18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주, 아이오와, 알래스카, 미시시피, 미조리, 켄터키,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인디아나, 네바다, 일리노이, 오레곤, 위스콘신, 버몬트,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루이지아나,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DC, 플로리다, 하와이, 텍사스,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 뉴저지, 커네티컷, 뉴욕, 매사추세츠.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지금 뭐 거의 40위권 바깥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39위에 뉴햄프셔 뽑혔어요. 좀 비싸다는 얘기죠. 예, 사는데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뉴햄프셔에도 한국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워싱턴 DC, 예, DC 42위입니다. 예, 그리고 플로리다 43위입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 44위예요.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텍사스 45위입니다. 예, 텍사스가 하와이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드아일랜드는 뭐 한국분들 그렇게 많이 안 계시니까 건너뛰고요. 캘리포니아 47위입니다. 한국분들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이죠. 자, 뉴저지, 예,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겁니다. 예, 동부에 뭐 뉴욕, 뉴저지 48위. 커네티컷, 예, 여기도 또 뭐 인근이니까. 그다음에 뉴욕 50위.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51위입니다. 제일 꼴찌예요.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매사추세츠, 하와이 이런 곳들이 미국 내에서 건강 헬스케어를 받은 거, 예, 여러분이 병원을 가거나 그다음에 의료 시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을 따지면 하와이, 매사추세츠는 거의 탑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하와이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 오늘 예, 이거를 그냥 결론 내리면 예, 제가 두 가지 수치를 결론 내리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예. 돈이 많아서 그냥 하와이에서 은퇴하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그리고 또 하와이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건데 하와이는 동양인들이 인종차별 제일 적게 받는 곳이 하와이이기도 해요. 왜? 동양인 파워가 되게 세니까. 예. 예전부터 일본 사람도 많이 살았고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원래 원주민들도 백인들과 문제가 있으면 동양인 편을 더 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하와이는 백인이 인종차별을 역차별 당하는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이상적이네요. 예,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올해 평균 수명도 미국 내 제일 꼴찌인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에 비해서 10살을 더 살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10살을 더 살고 안 아프고 병원 치료도 잘 받으면서 잘 살 수 있고 그런 곳은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 참 얄궂네요. 예. 그리고 돈만 있으면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뉴저지. 예, 이런 데 한국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기서도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가 다 상위 랭킹이거든요. 예, 평균 수명도 상위 랭킹이고요. 의료 서비스도 상위 랭킹입니다. 왜? 대도시니까. 예, 대도시니까 확실히 이런 서비스를 좀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결국 여기서도 또 돈 얘기가 나오네요. 예, 돈만 많으면 뭐 이런 데 살면 좋죠. 예, 캘리포니아, 예, 한국분들도 많고. 하와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LA, 뭐 뉴욕, 뉴저지 여기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과 가깝죠. 그러니까 저는 하와이를 예전에도 좋아하긴 했는데 하와이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한국과 가깝다. 예, 한국 가는데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한 6, 7시간이면 한국 가죠. 예,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한국 가는 거 가까우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 구하기도 쉬워요. 오히려 뭐 여기 못지않게 구하기 쉬운 게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뭐 많아요. 예, 풍부해요. H마트도 2개나 있고, 자 한국 식당도 있고, 자연 아름답죠. 그다음에 하와이 계신 분들의 제가 컴플레인 그 전에 들어보면 뭐냐면 하와이 있으면 답답하대요. 너무나 답답하대. 섬이 좁아서 그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답답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른 동네를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가서 알아봤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 집값이
어우, 너무 비싸요. 미니홈페이는 12불인데 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고급 콘도들은 진짜 뭐 800스퀘어피트짜리 투베드룸 하나 알아봤더니 그거 뭐 70만 불 달라고 그러고 80만 불 달라고 그래요. 예. 800스퀘어피트면 진짜 얼마나 코딱지만 합니까? 예. 그거 한 20만 불 정도면 하와이에다가 그냥 하나 사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0만 불 턱도 없는 소리죠. 예. 예, 그 돈이면 라스베가스에서 거의 뭐 4베드룸, 5베드룸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예, 한 3,500스퀘어피트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야, 돈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예,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병원을 간다는 거는 중심지에 산다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하와이라고 얘기했지만 하와이도 좀 싼 데는 외곽 지역 나가면 싸겠죠. 예. 그 하와이에 원래 하와이 폴리네이지안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좀 외곽 지역에 가면 집이 그나마 좀 싸겠죠. 예, 그런데 병원을 자주 가려면 어떡하죠? 예, 결국은 이 호놀룰루 시내로 나와야 돼요. 예, 그것도 문제가 되죠. LA도 외곽 지역 조금 나가면 싼 지역이 있지만 결국은 1시간씩 걸려서 LA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1시간? 예, 차 막히면 2시간도 걸리죠. 결국은 그런 데 살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 뭐 번화한데 한복판 살면 좋지만 사람들이 자꾸 외곽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주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동부 쪽에서 그 근처에는 워낙 주가 많기 때문에 뭐 매사추세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펜실베니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분들 뭐 버지니아도 많이 사시고 뭐 여러 구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텍사스가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예, 텍사스는 많이 싸다고 하는데 은퇴해서 살기에는 여러모로 비싼 동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텍사스 집값이 지난 한 1, 20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프로퍼티 텍스도 세요. 예.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텍사스가 예상 외로 45위로 하와이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DC, 워싱턴 DC, 플로리다, 하와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커네티컷, 뉴욕, 예, 매사추세츠. 이 지역은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은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전반적으로 의료시설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알려드린 거. 텍사스가 중간 이하예요. 예. 평균 수명도 그렇고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중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시니어 분들이 좀 피해야 될 곳 같아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텍사스는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병원을 다니실 나이가 되신다. 예,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살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병원 비용도 많이 들고 평균 수명도 짧고 이런 동네가 텍사스예요. 근데 텍사스는 요즘에 뭐 많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좋죠. 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한 50 이전까지 열심히나 돈 벌어보겠다. 그래서 텍사스 한번 갖고 돈 벌어보겠다. 이런 데로 괜찮은 데가 제가 어저께 오늘 비교해 보니까 텍사스하고 아틀란타 이런 데는 이게 좋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살기는 안 좋아요. 왜? 병원 시설 미국 평균치보다 미만이야. 평균 수명 미국 평균치보다 미만이야. 근데 생활비는 비싸. 예, 그러니까 텍사스는 이러면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에서 이 은퇴자들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가 지금 이제 은퇴자들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게 또 이번 2023년도 개정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플로리다가 80년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았던 게 그때 중남미에서 마약을 들고 왔고 범죄 도시였어요. 되게 다운데다가 도로 살아난 동네가 있죠. 미국 내 뭐 대표적인 두 곳이 뭐냐면 디트로이트 그래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엄청 잘 살다가 갑자기 확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는 동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죽고 있죠. 모르죠. 샌프란시스코가 또 1, 20년 후에 디트로이트처럼 살아날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도 많이 살아났죠. 예, 플로리다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진짜 이 은퇴하고 살기가 좋아요.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 플로리다가 생각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메디케어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예, 수혜자당 13,652불. 자, 메디케어는 뭐 나라에서 내주는 거 아니야? 예. 나라에서 내주죠. 예, 그럼 여러분의 코업 차지도 그만큼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도 같이 나가고 메디케어 파트 C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미국 내 다 똑같잖아요. 메디케어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이라고 하죠. 메디케어. 예, 한국 사람들은 자꾸 메디칼이라고 적어서 헷갈리는데 예, 병원의 메디칼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스펠링은. 캘리포니아의 캘이에요. 우리가 캘리포니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메디칼이에요. 원래는. 메디칼인데 한국 언론에서 자꾸 메디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주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파트 C 이름이 다릅니다. 이 비용도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이것도 같이 높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 시니어 분들이 이 자기 집 페이먼트 내려고 허덕허덕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지금은 더 이상 시니어들의 천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가가 낮은 동네,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가면 물가가 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는 지금 이 병원 시설도 미국 내에서 거의 꼴찌로 낙후된 곳이고요. 동네도 안 좋고, 동네가 안 좋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죠? 범죄율도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불안불안하게 암만 물가가 싸다고 밤에 걸어나가기도 힘든 동네에 산다는 거, 이건 또 아니잖아요. 노인들 상대로 강도가 빈번하고 이런 데 사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비가 동네마다 물가가 다르죠.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메디케어가 한 사람당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12,271달러인데 이것도 계속 지출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메디케어 지출이 1인당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플로리다가 13,652불, 캘리포니아가 13,564불, 텍사스가 13,458불입니다. 자, 이긴즉슨 뭐 때문에 더 올라가냐? 병원비를 갖다 더 많이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돈을 여러분이 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메디케어니까. 그 대신 여러분이 코옵 차지라는 거 내야죠. 그다음에 파트 C 내야죠. 이 비용이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비용이 낮게 나가는 주는 뭐냐면 벌몬트 주고 8,726불, 몬타나 9,338불, 뉴멕시코 9,796불로 미국 평균보다는 낮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니어 분들이 결국은 이제 병원 가는 비용, 예, 이 비용도 여기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 예, 이런 데들은 지금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미국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시니얼리라는데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의 생활, 예, 시니얼, 예, 여기서 포함 내용인데 이것도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분들은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예, 두 가지 말고 몇 가지 좀 소소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국 음식, 예, 두 번째 한국인들이 얼마큼 있는가, 한국인 병원 닥터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자잘하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는가, 예,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덴버에 계신 분들 제일 불평이 그거더라고요. 예, 직항이 없어요, 한국으로는. 예, 몰랐어요. 저는 라스베가스도 직항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민이 되죠. 시애틀에 계신 분들 의외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 가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더 짧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와이 계신 분들 좋아하시는 게 한국 가는 시간이 짧다. 예, 이걸 또 좋아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리서치를 해보면서 제가 또 한국 분들 특성, 우리 한국 시니어 분들의 특성, 이걸 다 고려해봤어요. 다 고려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방법, 예, 현실적인 방법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으면 미국 내에서 그나마 좋은 데가 여러분이니까 요거는 70세 넘어서 운전을 하기 힘들다. 예, 이때쯤부터 고려하실 됩니다. 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뉴욕, 뉴저지 인근, LA의 뭐 LA 오렌지 카운티 인근, 예, 이 근처에 사신 게 좋은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요, 주택 비용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 시니어 하우징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65세다.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플리케이션 집어넣고 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니어 하우징만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은퇴연금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의료 혜택 충분히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다 먹고 한국 방문할 때도 직항이 있으니까 편하고.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자, 그게 아니면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 예, 덴버가 제일 만만하네요. 예. 덴버가 의료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은퇴 후에 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덴버라 하면 지금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아마 콜로라도 스프링스하고 오로라가 제일 많이 사실 거예요. 물론 덴버 시내도 있지만 뭐 저도 굳이 덴버 시내까지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분들 지금 뭐 타운이 거의 뭐 오로라하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특히 오로라에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야, 덴버 30년 전에 갔을 때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덴버가 전반적으로 모든 점수를 제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노후에 물가도 웬만큼 괜찮고, 그런 다음에 또 집값도 웬만큼 괜찮고, 그다음에 또 의료 서비스도 웬만큼 받을 수가 있고, 한인타운도 어느 정도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감안하면 미국 중간에서는
이 콜로라도가 뽑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많다. 나는 은퇴하고 나서 돈 걱정은 안 한다. 진짜 난 일생 열심히 살았다. 최고의 결과를 진짜 미국 내에서 은퇴하면서 나는 진짜 최고로 살고 싶다. 그러면 뭐 단연코 하와이네요. 예, 지금 보니까 단연코 하와이입니다. 자, 하와이가 집값 비싸요. 물가 셉니다. 근데 의료, 그다음에 미국 내 평균 수명 다 1위예요. 의료 서비스 미국 내 1위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평균 수명 1위입니다. 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이 10년 더 살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억 불이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어. 2달 후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1억 불을 다 내면요 10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예. 아, 나 1억 불을 가족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년 일찍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아, 가족은 좀 다른 뭐 변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혼자만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있어. 여러분 혼자만 있는데 있는 재산을 다 주면 10년 더 산대.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더 사는 걸 택하지 않겠어요? 예, 이건 뭐 거의 답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만큼 여러분이 미국 내 미시시피 혹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면 평균 수명이 70세 조금 넘어가요. 하와이에 살면 80세가 넘어가요. 평균 수명이. 뭐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지만 이건 확률적인 거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1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와이를 가야죠. 근데 하와이가 미국 내에서 시니어들이 사는데 거의 최악의 조건이에요. 왜? 물가가 비싸서. 하와이가 아까 몇이었죠? 예, 44위예요. 예, 44위. 뉴욕이 거의 꼴찌예요. 매사추세츠 최고고 뉴욕. 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47위. 학부들 많이 사시는 데가 진짜 시니어들 살기에 물가로 돈으로서 나쁜 곳이에요. 돈으로 나쁜 곳인데 캘리포니아 뉴욕이 의외로 건강적으로는 괜찮은 상위급이었어요. 자, 이건 상위급이고 하와이는 탑이에요. 평균 수명도 탑. 그다음에 의료 혜택 탑. 근데 물가는 비싸요. 돈만 많으면 하와이가 최고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예, 하와이의 좋은 점만 몇 개 생각해 볼게요. 한국 가까워요. 여러분들 12시간 동부 계신 분들 15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진짜 허리 아파 끊어지죠. 예. 진짜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자, 하와이는 6시간 걸리나요? 7시간 걸리나?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국 가본 적이 없었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기 쉽잖아요. 시차도 조금 덜 나고. 한국 가기 얼마 좋아요. 연세 드시고 한국 나가기 얼마 좋아요. 만약에 또 이중 국적이 있으시다. 그럼 한국 가서 치료받고 1년에 6개월 한국, 1년에 6개월 하와이 최고죠 뭐. 돈이 있다? 한국 가는 게 무슨 걱정이에요. 하와이에서 한국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간다? 뭔 걱정이에요. 아, 진짜 돈 많으면 뉴욕에 계시든 LA 계시든 한국 가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하시면 되니까 뭐 돈 걱정은 안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와, 하와이가 예상 외였어요. 하와이가 거의 한국의 평균 수명이랑 비슷해요. 한 1년 차이 납니다. 한국이 한 1년 더 많아요. 예. 야,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와이, 저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와이에 사는 게 저도 이번에 뭐 몇 주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왔지만, 야, 이게 그때 가서 제가 집값을 알아봤는데, 야, 집값이 감당한대요. 예, 제가 그만큼의 돈은 없기 때문에 모르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제가 돈을 잘 버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은퇴를 하고 돈을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도 아마 하와이를 선택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뻗쩍 듭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저는 하와이가 참 좋아요. 예, 하와이가 좋은 게 사람들이 순해요. 그리고 바람 부는 게 참 좋아요. 물론 하와이의 나쁜 점이다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마우이에서 산불 난 거, 이거 보고 좀 경악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지만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하와이 산불이 난다는 거. 극히 드문 일이긴 한데 하와이가 쓰나미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쓰나미를 한번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피해는 없었지만 빅 아일랜드 옆에 있는 산에는 지금도 용암이 끓어서 넘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몰라요. 조금씩은 분출하죠. 근데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걱정은 LA에 살면서 지진 걱정하는 것보다 덜해도 되긴 해요. 솔직히.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그러면 괜히 그 걱정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LA 사신 분들은 막상 지진 걱정 크게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타주에 계신 분들은 LA로 이사 간다 그러면 거기 지진 겁나서 못 가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타지에서 보는 분들은 걱정이 좀 더 심할 거예요. 하와이 계신 분들 한번 리플 달아주세요. 하와이 생각보다 뭐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시고 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게 걱정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가면 진짜 할 게 없다라는 거. 예. 뭐 일자리도 무슨 생산하고 뭐 이런 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이 뭐 주인 이렇게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뭐 진짜 시니어들이 할 게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물론 하와이 가면 또 할 게 나름대로 생기겠죠. 하이킹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특히 하와이 제가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예. 하와이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싫어하는 뱀이 없어요. 예. 근데 뱀이 원래 하도 없었는데 요즘에 몰래 들어왔다가 풀린 뱀이 있어서 뱀이 조금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하와이는 원래 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뱀이 없다는 것도 좋고. 예. 그리고 또 하와이가 비가 종종 와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비를 좋아해요. 예, 비를 좋아하는데 그 비가 온다는 거 그리고 비 내리고 나서 그 풀숲에서 나오는 그 향기 있죠. 예, 그 식물이 비를 맞았을 때 나오는 그 촉촉한 향기, 숲 향기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진짜 다 하와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예, 라스베가스 집 사놓고 다 했는데 이것도 팔아서 하와이 가야 되나요? 예,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저 진짜 이상적으로 예,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와이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와이 가서 예, 바닷가 혹은 운하가 보이는 멋있는 콘도. 왜 콘도에 살아야 되냐면요. 나이가 들면요. 하우스에 살면 집을 못 갖고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를 좋아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 70 넘고 뭐 75세 이렇게 돼갖고 거동이 불편하면 저도 콘도로 들어갈 거예요. 콘도로 들어가고 그 대신 콘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예, 콘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행을 많이 다니면 콘도가 좋아요. 문 걸어 잠그고 다니기가 좋아요. 하우스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와이에 콘도를 사고 콘도를 알아보니까 HOA가 비싸요. 또 하와이 콘도가 예, 투베드룸 콘도 이런 것도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HOA 관리비만 1,000불, 1,500불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하와이 사람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와이 가서 바닷가 보이는 콘도에 가서 그다음에 그냥 걸어 내려가면 편의점 있고 이런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도 운전 못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하와이 있으면 또 지인들도 많이 놀러 올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와이 있으면 긴 시간 안 걸리고 우리의 고국 한국도 종종 놀러 갈 수가 있으니까 뭐 한 6시간 7시간만 다 비행기 타고 또 한국도 자주 갔다 오고 가장 이상적인 삶일 것 같네요. 예, 이건 진짜 꿈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꿈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덴버 같은데 한번 시간 나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예, 특히 덴버보다 오로라라는 지역,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앞뒤로 생각해보니까 시니어 리빙, 한국인 시니어 리빙으로서는 지금 오로라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만약에 제가 적당히 돈이 있고 미국 내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덴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집값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한국 마켓도 있고 그 대신 덴버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답답함의 표출은 뭐냐면 주변에 다른 한인들이 많은 동네와 근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갈 때 직항이 없다는 거. 예, 이거를 덴버에 계신 분들이 뭐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덴버는 요즘에 오로라가 되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예, 한국 식당도 많고 뭐 노래방도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예, 한국 H마트도 있고. 예, 그래서 한국 분들 사는 데는 별 큰 걱정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미국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도 서울에서 사냐, 지방에 사냐, 생활비가 다른데 뭐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미니멈페이가 5불에서부터 18불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집값이요. 10만 불짜리서부터 1,000만 불짜리까지 똑같은 사이즈 집값이 있는 동네가 미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큼 현명하게 사는가. 자,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저께 영상, 오늘 영상 잘 보셔갖고 훌륭한 결단 내리시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못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구독하는지 알아보시고요. 구독 한번 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제 영상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많이 적어주셔야지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은 제가 정한 건강의 달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메디케어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니어분들 건강 챙길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주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